안녕하세요. 중간고사 이후에 정책학 수업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마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11월 말일쯤 아마 이 진도 전부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느 대학교 같은 경우는 11월 1일부터 대면 수업을 한다고 얘기도 하고,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같이 하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또 비대면 수업으로 이번 학기를 마감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게 요새 이제 그 11월 달 빠르면 1일, 그리고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가장 큰 정책이죠. 정책 의제의 형성, 오늘 121쪽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아주 우연하게도 좀 좋은 쪽의 우연이 아니라서 그렇지, 정책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번에 코로나에 관련된 방역 정책, 보건 위생 정책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셔도 이 정책학 전체를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121쪽의 맨 아랫줄입니다. 정책 문제는 바람직하다고 믿는 이상과 현재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의 차이, 자,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나는 100점을 받고 싶은데 현실은 60점이다. 이런 게 바로 그 정책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정책 의제는 정부가 122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다루기로 결정한 문제, 즉 정책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마음을 먹은 것,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정책 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정책 의제. 자, 수많은 사회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관심을 가진 것, 그게 바로 정책 의제입니다. 모든 사회 문제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지는 못해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부는 할 건지 말 건지 또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하자라고 결정을 하는 거고, 하지 말자라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 의제는 사회 문제보다는 범위가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정책 의제를 설정할 때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간단하게 122쪽의 맨 아랫줄이요. 정치성을 가진다. 자, 찬성한다, 반대한다, 집회하고 시위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국회 안에서 정당끼리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는 것, 이런 것들이 정치성이죠. 더 주자, 덜 주자, 이렇게 줘야 된다, 저렇게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정치성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123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둘째, 정책 의제는 주관성을 가진다.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주관성.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3쪽이요. 셋째, 정책 문제는 역사성을 가진다. 이게 아주 뜬금없이 최근에 생긴 문제도 문제인데, 대체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자, 넷째,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다. 자, 내 문제가 아니라, 나 개인의 문제, 나의 가족의 문제가 아닌데, 이게 공적인 영역으로 넓어질 경우에 바로 정책 의제가 된다. 자, 나의 문제와 우리 가족의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비로소 정부가 개입을 하죠.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독특한 정책 중에 하나가 1인 가구죠. 내가 외로워. 내가 문제가 있어. 나 혼자가 문제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그런데 1인 가구의 숫자가 제가 어림짐작하기에는 600만 가구가 넘는 것 같고, 이거를 약간 그 범위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한 900만 가구 정도가 돼요. 이게 더 심해질 거라고 당분간은, 이게 더 심해질 걸 확신하는 사람인데, 야, 옛날에 혼자? 그걸 왜 정부가 간섭을 해? 정부가 왜 그걸 해결을 해줘야 돼? 그런데 그런 인원이, 우리나라 인구 5천만에서 이제 근 21%, 22%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한 800만으로 본다고 하면요. 800만 명이면 굉장히 큰 인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것이 공공문제로 이제 정부가 전환을 해서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1, 2, 3번을 다 이해하셨다고 보는 거고요. 자, 넘깁니다.
원래는 좀 설명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익히면 될 것 같아요. 125쪽에 정책의 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창문을 할 때 창이에요. 자, 정책의 창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정책 결정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리는 일시적인 기회. 자, 창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닫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창문이 열리게 되면 자, 문제, 정치, 정책이 하나의 창문에 모여서 통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항상 문제는 있어 왔어요. 정치적인 것도 드문드문 있어 왔어요. 이게 그냥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정책도 있어 왔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겨서 어떤 계기가 생겨서 문제와 정치와 정책의 흐름, 이 각각의 흐름이 하나로 합해지게 되면 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자, 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정책 의제로 전환될 수 있는 창문이 열리면 그게 흔히 말해서 해결해야 될 의제, 어떤 해결해야 될 그 초점이 잡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책의 창은 평소에는 서로 다른 흐름이에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계기가 생기면 이게 한데 뭉쳐지면서 정책 의제로 만들어진다 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게 바로 정책의 창입니다. 자, 그래서 그 촉발기제라는 뭐 단어도 나오고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까지 굳이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촉발기제는 흔히 말해서 방아쇠를 당긴다는, 자, 모든 총도 있고 총알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막상 이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나 계기, 기회가 생기게 되면 평소에 자, 따로 놀던 것이 한꺼번에 뭉쳐지게 되면서 정책 의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창문이 열려 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의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창문은 닫힌다. 즉 의제는 자, 의제로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제대로 뭉쳐지지 못하면 그냥 또 와해, 그냥 각자 갈 길을 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정책의 창은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런 거예요. 자, 내가 평소에 우리 전염병, 감염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야, 감염병의 문제다. 감염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지금 코로나도 있지만 옛날에 메르스, 신종플루 이런 것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있어 왔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결핵균이 더 문제예요. 결핵이요. 결핵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한 수천 명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매년마다. 예전부터도 그랬고요. 자, 문제는 항상 있어요. 전염병에 대한 문제. 자, 정치의 흐름. 뭐 그래, 감염병 뭐 관련된 법률을 바꿀 때 바꾸는 거고 뭐 잘 관리되고 있겠지. 그냥 법은 법대로 그냥 있는 거고 혹시라도 뭐 어느 지역에 뭐 메르스, 뭐 어느 지역에 사스, 어느 지역에 신종플루, 야 이거 해결해야 된다 뭐 요런 논의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정책의 흐름, 항상 감염병에 대한 대책,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예방주사, 자, 치료제 개발, 그 다음에 격리, 사회적 거리 등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정책의 창문이 굉장히 열린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사람들 해결해야 돼. 자, 정치의 흐름, 이제 국회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앞장서서 논의를 하죠. 정책의 흐름. 야, 이런 감염병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그래,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마스크 쓰라는 것까지요. 자, 그 다음에 문제의 흐름. 야, 이거 지금 이게 잠잠해질까 아니면 더 확산될까? 우리나라만 그러냐? 세계 다른 나라는 어떠냐? 나름대로 이게 지금 굉장히 잘 합쳐져 가지고 정책 의제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금 계속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거죠. 자, 마스크 쓰세요. 자, 거리두기 연장합니다. 아직 정책 평가할 단계는 아니에요.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이 정책의 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예요. 그리고
평소에 나는 감염병, 전염병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나는 정책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 항상 전염병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스크 써야 돼요.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자, 정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개인 위생, 방역에 전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평소에는 아무도 이런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면서 야, 평소에 말했던 쟤 좀 데리고 와봐. 너도 와봐. 너도 와봐. 한번 모여서 전문가끼리 얘기를 좀 해보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부터가 이미 정책 의제가 형성된 거예요. 안 그러면 오라고 할 필요가 없죠. 야, 쟤는 왜 저러냐? 저 왜 맨날 저렇게 관심 없는 걸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자, 감염병 전문가 빨리 오세요. 이해되실 거예요. 이렇게 정도 얘기하면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126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정책 사업가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을 상호 결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 숨겨진 아이디어를 이게 내보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 인력 등등을 투자한다. 이거를 그 로비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런 정책 사업가들은 이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쟁점에 대해서 항상 자기 혼자 고민을 해요. 항상 자기 혼자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저 A라는 사람은 이런 거 물어보면은 좀 답이 나와. 그리고 저 사람은 자기 생각도 있고 누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흔히 말해서 정보통이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책 사업가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분들이 드물긴 한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하시고 누가 봤을 때도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뭐 학력이나 학위라든가 뭐 전문성 뭐 이런 것들 나름대로의 뭐 실적도 있고 성과도 있고 이 단순한 그냥 그 중간에 이렇게 로비스트 중개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정책 사업가라는 것까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